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 그가 지난 4년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 저희를 더욱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과연 그는 정상적인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일까요? 저는 여지껏 이토록 부지런히 국가를 망신시키는 매국 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익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인데요. 비논리, 비상식, 비개념, 쓰리비남 민경욱 국힘당 의원 이야기입니다. 21대 4.15 총선이 끝난 지가 무려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4.15 총선은 모든 선거 절차에 따라 어떠한 불법도 하자도 없었던 선거였고 또 모든 낙선자들도 이에 승복한 선거입니다. 유독 본인만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허위 가짜 주장을 펴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논리와 주장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몇 장의 종이와 몇 장의 종이 부스러기와 몇 장의 사진과 또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과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판을 바꿀 만한 큰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번 선거에 증거를 내놓으라. 가장 큰 증거는 저 숫자들입니다.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장의 투표 용지를 흔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표되지 않은 당일 투표지가 사전 투표함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개표장에서 습득한 6장의 투표 용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파쇄된 용지들도 함께 보여드렸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검증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는 왜 이런 사실을 부정할까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탓은 아닐지 심히 우려되는데요. 일명 현실 부정과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정신의학적 병리 현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국내에서 우기고 땡깡을 부리고 절규를 해봐도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이제는 미국까지 가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6.25 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에 와서 도와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살려놓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미국 의사당 앞에 섰습니다. 미국 입법부에 이야기합니다. 입법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같이 선거 제도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케이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 특히 입법부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그런 행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주요 기관 앞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미국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사진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는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며 부정선거의 중요한 핵심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한국의 선거제도는 죽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 한국 사법부는 죽었다. 인권이 죽었다며 야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당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울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당시 민 전 의원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 측에 건넨 제보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더불어 디지털 조작 선거의 핵심 증거인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서버 등 디지털 선거 장비와 전자기록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한 곳 또한 기각했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번 시위를 펼친 민전의원은 미국이여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음번 희생양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이런 국가적 망신을 시킨 분은 법으로 국내 입국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말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물론 국힘당 이야기죠. 이번엔 국힘당 중앙청년위원회 소속 청년위원들 이야기인데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했나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그 당의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또는 정치 입문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왜 모두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이건 거의 복제 수준인데요. 국힘당 중앙청년위원회 소속 청년위원들이 SNS에 공개한 자기소개 카드 뉴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국힘당 청년위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청년위원들의 소개를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올렸는데요. 박결 중앙청년위원장은 소개글에 저항이 없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라고 적었고, 주성은 대변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의 대한민국이라고 적으며 종교와 당을 연결지었습니다. 이재빈 인재육성본부장은 난 커서도 운동권처럼은 안 될란다라며 추가 정보에는 육군 땅개 알보병 포상휴가 14개라고 적었는데요. 땅개 알보병이라는 단어는 육군을 비하하는 용어인 겁니다. 청년이 기획국 김근비 국장은 추가 정보에 2년 전부터 곧 경제공항이 올 거라 믿고 곧버스 타다가 한강 갈 뻔이라고 적어 논란을 이어갔는데요. 곧버스는 2배를 뜻하는 곱과 반대를 의미하는 인버스를 합한 용어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하락분의 2배로 수익을 내는 증시 상품을 말합니다. 즉 주식 실패로 한강에 투신하는 현상을 빗대어 작성한 건데요.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공당의 청년위원으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국힘당은 2일 SNS에 논란이 된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2명을 면직 처분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급하게 진화하고 나선 거죠. 이들이 뭘 보고 따라한 걸까요? 이들이 보고 배운 건 뭘까요? 어미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개에게 앞으로 걸으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